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리플 가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과 상관관계가 적다. 즉 탈비트에 가장 가까운 암호화폐는 리플, XRP다 라고 바이낸스 리서치가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의 가격이 다른 암호화폐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26일 발표된 바이낸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수익에 따른 암호화폐 분류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3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진 코인 중에 리플의 가격이 다른 코인 가격들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총 상위 코인들이 비슷한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반면 리플은 이들과의 상관관계가 적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0.872로 높은 축에 속했다고 하는데요. 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가격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 보고서는 그러나 상관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리플에 투자하는 것을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아니라면서 도지코인, 테노스 등도 리플과 함께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적다라면서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 근데 현재 XRP의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죠. 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가만히 있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이런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XRP가 쏟아내는 이런 호재들을 보면은 지금 가격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XRP를 누르는 고래들, 즉 세력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는데요. XRP에 계속되는 좋은 소식, 파트너십 소식들이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왔을 때 그 어떤 코인보다 큰 가격 상승 폭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틴 그리스펀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ETF 승인 시 투자 수단으로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BTC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이토로의 선임 마켓 애널리스트인 마틴 그리스펀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으로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펀드 매니저는 콜드 월렛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가격 변동성에만 관여한다면서 ETF는 비트코인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ETF 승인 여부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의 ETF 승인 그리고 벡트의 개장이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ETF 승인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벡트의 개장도 같이 이렇게 오픈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롱 해시가 비트파이넥스 의혹은 미 SEC 비트코인 ETF 승인의 악영향이다 라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분석 업체 롱해시가 28일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8.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고객들의 테더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이 같은 이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해 롱해시 측은 SEC의 최우선 임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뉴욕 검찰총장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사용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뒷거래를 진행했다는 의미를 한다고 하네요.
이는 SEC가 비트코인 시장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이거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ETF 승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ETF 승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미송이 비트코인은 부동산과 같은 가치 저장소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중 하나죠. 네, 한 분인 지미송이 최근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가치 저장소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은 원래 현금의 대안으로 개발되었지만 암호화폐 공간에는 비트코인이 피아트 통화, 즉 법정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오프 더 체인 유튜브에서 지미송이 비트코인이 주식 부동산과 같은 가치의 저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여타 다른 가치 자산의 저장처럼 통화의 가치를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지미송은 비트코인과 부동산 그리고 주식들을 비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전통적인 가치 저장소의 변동성은 늘 존재했고 일반 대중들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그 자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주식의 가치는 매일 변동하고 위험 요소도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저장하기 위해 그것을 선택한다며 비트코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지난 10년간 가치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정말 현금을 대체할 것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네, 지미송의 말처럼 부동산과 같은 가치 저장소 지금 디지털 황금이라고 불리고 있죠. 정말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정말로 디지털 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2019년 암호화폐 펀드 평가액이 4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2017년 비트코인의 기념비적인 상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끈 이후에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크립토 펀드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암호화폐 미디어 채피캡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펀드 리서치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게 되면 2019년 1분기에만 암호화폐 자금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새로운 VC와 암호화폐 헤지 펀드의 출범과 더불어서 기존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기반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존 VC 회사들도 블록체인 투자를 계속 추가하고 별도의 블록체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19년 출범하는 자금이 2017년과 2018년에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또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펀드 자산은 규모가 작고 절반 이상이 $10,000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AUM이 $1억 이상인 것은 41개, 41개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정말 암호화폐 펀드가 지금 증가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펀드가 증가해서 기관 투자자의 유입, 즉 볼륨 상승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스냅EX가 암호화폐 거래소 EOE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EOEX는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수익성, 편리성, 투명성, 보안 및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액션 플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스냅EX는 암호화폐 선물 마진 거래를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통화 계약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블록원의 CEO가 미국 블록체인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져 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미국이 뒤처지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네, 뒤처졌을까요? 네, 블렌단 블러머 블록원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혁신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한다면 향후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트럼프를 함께 태그했다고 하네요. 네, 케냐 블록체인 협회 교육 총괄이 블록체인 부정부패로 인한 소실 해결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케냐 현지 미디어 nation.co.ke에 따르게 되면 최근 케냐 블록체인 협회 교육 총괄인 벤자민 아룬다가 케냐 스트라스 모어 대학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이 수백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며 이는 중앙화 관림 방식의 문제점이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공공 자금을 디지털화해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재정부보다 더 합리적으로 자금을 분배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블록체인 시장 확장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네요. 네, 후오비가 지갑 안전조치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락업 주소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지갑 안전 조치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공지했다고 하네요.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투자자 보호기금, OTC 마켓 보장금, 네, 즉 장외거래 마켓 보장금이죠. 후오비 창업한 프로젝트 보장금, 후오비 창업한 상장, 토인 투표, 생태계 펀드 투자 락업, 슈퍼 파트너 보장금, 기타 락업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보안 업체가 중국 내 CNNS 신종 피싱 사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보안 업체 존 윅에 따르게 되면 최근 중국에서 신종 피싱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기 용의자는 게이트.io의 직원으로 위장해 포럼 및 텔레그램에서 CNNS 손해보상을 제공한다면서 사용자 계좌 내 CNNS를 용의자의 주소로 이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네, 항상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 안전한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정보는 제가 모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